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인생 법칙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단 잘해줘라. 본성이 다 보인다. 이 한 문장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터득한 최고의 인간관계 비법입니다. 혹시 잘해주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화가 날 때? 아닙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오히려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킨드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일단 잘해주기가 최고의 인간 탐지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사람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형, 호의를 도구로 돌려주는 사람들, 친절을 만만함으로 착각하는 인간들. 제가 회사에서 선배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후배로 들어온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인사도 정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도 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선배로서 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업무 처리 요령도 알려주고 회사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심도 함께 먹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시간을 써가며 그의 발표 자료까지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을 아는 듯 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좀 해주시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가 되었고, 이 정도는 선배가 해주셔야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더 지나니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 선배님이 이걸 안 해주셨네요? 저는 선배님이 다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심지어 동료들 앞에서는 이러더군요. 우리 선배님은 원래 이런 거 잘 해주세요. 마치 제가 그의 전속 비서라도 되는 양 떠벌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잘해줬는데 나중에는 그 호의를 당연시하고 안 해주면 불평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친절 특권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꾸준히 작은 선물과 친절을 베풀고 다른 그룹에게는 똑같이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그 결과 친절을 받은 그룹 중 약 30%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절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안 해주면 불만을 터뜨리고 오히려 더 큰 걸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호의 도둑의 심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한 일로 착각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되고 나서 또 한 번 비슷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박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족해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니 저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프로젝트 검토도 해주고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기회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회의에서 제가 낸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보고 자리에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주도했습니다. 제가 밤새 만든 자료를 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마치 제가 변한 것처럼 뒤집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받은 호의는 금세 잊어버리고 못 받은 호의만 끝까지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유형. 호의를 저축하는 사람들. 진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에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만난 후배, 최대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도움을 줄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갚았습니다. 제가 바쁠 때면 먼저 나서서 일을 도와주고, 제가 실수했을 때는 조용히 뒷수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미리 챙겨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기억력이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발표 준비 힘들어할 때 도와주신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 받은 도움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더군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 아니,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는 사람 말입니다.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은 감사하는 마음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일반인보다 30% 더 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의대가 20년간 진행한 추적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률은 23% 낮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무려 45%나 낮았습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건강과 성공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급한 일이 생겨 아버지께 야근을 대신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남달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렸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까지 가져와 건넸습니다. 형님 덕분에 어머니를 병원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여러분도 어릴 적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유형. 호의를 계산하는 사람들. 손익계산서를 들고 다니는 인간들. 세상에는 정말 기막힌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만난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철저히 거래로만 계산했습니다. 내가 저번에 점심 샀으니 이번엔 내가 사라. 내가 내일 좀 도와줬으니 이번엔 내가 내일 해줘야지. 내가 내 부탁 들어줬잖아. 그러니 너도 내 부탁 들어야 해. 마치 손익계산서를 손에 쥐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따뜻함이 아니라 빚지고 빚받는 장부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해준 건 절대 잊지 않으면서 남이 해준 건 싹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도움받은 적 있냐?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나,
얼마나 이득을 챙길 수 있나만 계산하는 사람. 사람을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로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내 마음만 갈갈이 찢기고 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거래적 관계 지향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1. 모든 호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자신이 베푼 것은 과대평가하고 받은 것은 과소평가합니다. 3. 즉시 보상받지 못하면 금세 불만을 드러냅니다. 4.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가 오직 이익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샀으니까 다음엔 내가 점심 사라. 그리고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따집니다. 야, 내가 저번에 커피 사줬는데 왜 점심 안 사?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 유형. 호의를 확장하는 사람들.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제가 40대에 만난 김 부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분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셨는데 당시 저에게는 정말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몇 년 후, 제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때, 김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갚지 마세요. 대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보답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받은 호의를 자기 안에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분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pay it forward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풀면 받은 친절을 그 사람에게 갚는 대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서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고마워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결국 세상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미시간 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친절은 평균 3.2명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즉, 작은 한 번의 호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호의를 확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일반인보다 무려 47%나 높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는 30년째 슈퍼를 운영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늘 먼저 손 내미는 분입니다. 아이 병원비를 보태주고 혼자 계신 어르신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용돈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과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십니다. 아유, 뭘 이런 걸 가지고. 겸손하게 웃으시면서도 늘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동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병원비를 보탰고 슈퍼 운영까지 대신 도와드렸습니다. 퇴원하신 아주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남한테 해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흘려보내셨는지를요.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은 작게 기억하고 받은 것은 크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호의에 무관심한 사람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만난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업무도 알려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심지어 집까지 태워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반응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심지어 표정 변화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알렉시시미아, 즉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친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 최소한의 보상인 감사조차 받지 못하니까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다 함께 그를 도와줬습니다. 업무를 알려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심지어 그의 몫까지 대신 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가 도움을 받는 걸 아예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것도 안 해줬어요?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던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6번째 유형. 호의를 거부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반대로 아예 도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만난 한 선배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는 남의 도움 안 받고 살 거야. 빚지고 사는 건 싫어. 나 혼자서도 충분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면 오히려 뿌리치듯 거부하는 사람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도움을 잘 받는 능력이었습니다. 즉, 언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고립된 배처럼 외로이 버티다 결국 침몰하는 것이죠.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나는 남한테 폐 끼친 적 없어. 그게 그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김 부장님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김 부장님은 책임을 지고 조기 퇴직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너무 고집부리지 마라. 도움받을 때는 받아야 해. 그 말은 마치 뼈를 깎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없으면 결국 큰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때는 겸손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7번째 유형. 호의를 투자로 보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의 현명한 전략.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호의를 다르게 봅니다. 제가 아는 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잘해주는 건 가장 확실한 투자야.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도와준 사람이 10년 뒤에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이게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오해합니다. 명함을 많이 모으고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는 게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네트워킹은 다릅니다.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의 90%가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을 네트워킹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네트워킹은 호의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만난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아무것도 없는 신입사원이었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한 친구라 저도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년 후 그 후배가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 업체를 찾고 있는데 선배님 회사는 어떠세요? 그때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덕분에 제 회사는 한 단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배님이 예전에 저에게 해주신 것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8번째 유형, 호의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유형의 인간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절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만난 한 동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고 심지어 개인적인 문제까지 상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한 조종자들의 수법. 이런 사람들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친절. 처음에는 정말 과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2. 의존성 조성.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3. 정보 수집. 친절을 베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4. 조건부 친절. 점차 친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5. 감정적 조종. 받은 호의를 근거로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8번째 유형. 호의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유형의 인간들.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친절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아 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40대 초반에 그런 동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손 내밀고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와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법은 일정합니다. 처음에는 과할 정도로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다 상대가 자신 없이는 못 버티도록 만들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약점과 비밀을 파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친절의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라는 말로 죄책감을 자극하며 조종합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도 이런 사람에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만난 한 선배가 늘 챙겨주고 점심을 사주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후배는 마음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큰 부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일을 대신해줘.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 편을 들어줘. 부장님께 나에 대해 좋은 말 좀 해줘. 만약 거절하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말 배은망덕하네. 결국 그 후배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올가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 같아 든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친절이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친절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호의가 아니라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호의를 던져보는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둔 본성이 단 한순간에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호의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첫 반응 관찰하기입니다. 커피 한 잔을 사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거나 칭찬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꼭 갚겠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은 다릅니다. 당연하죠. 이 정도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거나 아예 돌덩이처럼 무반응으로 버팁니다. 바로 이때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성 테스트입니다. 두세 번 정도 비슷한 호의를 베풀어 보세요.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보답하려는 행동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변해갑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마치 권리를 얻은 듯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까진 안 해주나요? 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의 속내가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역지사지 테스트입니다. 이번엔 당신이 작은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기꺼이 도와주고 제가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하며 손사래를 치죠. 자신이 받은 건 모른 척하면서 주는 건 끝까지 피하는 사람. 바로 이때 가짜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3자 관찰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지내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약한 사람에게도 친절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문제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필요 없다고 느끼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결국 주변에는 진짜 친구 하나 없이 껍데기 같은 관계만 남습니다. 호의는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두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지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선을 넘어버리면 상대방에겐 부담이 됩니다. 작은 친절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요. 이럴 땐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친절입니다. 진짜 호의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언젠가 반드시 갚아라가 아니라 오늘 이 작은 친절이 언젠가
세상 어딘가에 전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베푸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보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든가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빚졌다는 압박 대신 따뜻한 위로를 느낍니다. 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만 덧붙여도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호의는 상대방을 억누르는 올가미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호의를 받는 사람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보다 당신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내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물질로 갚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배려로 갚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도 당신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태도입니다. 만약 직접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호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내가 받은 친절을 어려운 이웃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진 친절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의 순환, 페이 잇 포워드의 진짜 힘입니다. 결국 호의란 잘 베풀고 잘 받을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억지로 주는 호의도 무심히 받는 호의도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주고 진심으로 받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순간 그 호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더 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받은 것보다 베푼 것을 작게 기억하고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을 크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더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베푼 것만 크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처음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호의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화를 낼 때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드러나지만 사실은 호의를 받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특정한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좋은 기억이든 불편한 기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단 잘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는 본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받은 것은 크게 기억하고 베푼 것은 작게 기억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